원희룡 장관이 최근 서울 동작구로 이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행해서 순방길에 오른다. 동작구에 집을 샀냐는 문의가 많다. 총선 출마와 연결짓기도 한다. 최근 동작구로 이사한 것은 맞지만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총선 출마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동작구로 이사한 이유는 단 하나.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아내의 출퇴근 동선에 있는 전철역 근처에 저희 세종시청사 출퇴근을 위해 서울역과 가까운 곳에 형편에 맞는 월세집을 찾다 보니 동작구로 이사하게 된 것뿐. 집을 안 사도 그쪽으로 이사하면 그쪽 지역구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요. 집 안 사도 주소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동작이 근데 나경원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맞는데 나경원 의원은 동작을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아까 이제 월세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거처를 얻은 곳은 동작갑이래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지역구로 간 건 아니고 또 저렇게까지 본인이 해명하는데 무슨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나경원 의원하고 이 서울대 동기잖아요.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희룡 의원이 이렇게 편하게 원희룡 장관이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해석은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상황을 둘러싸고 장제원 의원이나 윤핵관을 지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호가호의론, 홍위병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대통령의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냥 저런 거예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저렇지 않다면 저렇게까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을 방치할 리가 없죠. 근데 윤 대통령은 한 번도 정당 내에서 민주정치의 훈련이나 이런 경험을 쌓아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공적 질서는 오직 상명하복이에요. 검찰에 있었던.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 체험하고 본인이 이제 신념한 그런 질서도 정당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정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나 이 정당 정치의 파괴자,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론조사인데요. 지난번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김기현 의원이 많이 올라가지고 18인가 나오고 나경원 의원이 32인가 나온 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최근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김기현 의원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32.5가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이 26.9, 안철수 18.5, 유승민 10.4 이렇게 나왔는데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1위가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 여론조사 한 뒤로는 처음으로 1위인데 이게 이제 미디어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걸 두고 나경원 의원 측의 박종희 전 의원이 이거 좀 이상하다. 통상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의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이 조사가 플랜 A 컨설팅이라는 선거 기획사에서 의뢰한 것 같다. 언론에는 미디어 트리뷴이라는 데서 리얼미터에 의뢰했다고 해서 무슨 신생 언론사인가 해서 봤더니 이 두 업체가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더라. 누군가가 나경원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뢰한 것보다도 여론조사를 수행한 곳의 신뢰도가 중요하죠. 리얼미터는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편차들이 평소에 컸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받아요. 근데 전 더 중요한 게 이미 나경원 의원 측에서 슬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응답률이라고 봅니다. 찾아보니까요. 이번 여론조사가 유선 ARS 3%, 무선 ARS 97%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두 개가 각각 응답률이 조금 차이가 나요. 주로 많이 97%의 무선 ARS가 대부분인데 이 두 개를 종합을 해보니까 3.4%의 응답률로 돼 있습니다. 10%는 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인데요. 10%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2016년에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미국 선거판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데서는 응답률 6% 미만의 여론조사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유의미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언론은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언론은 응답률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가 의뢰를 했느냐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의뢰자의 입맛에 맞춰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시행한 곳이 마사지를 해가지고 줬다는 의미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리얼미터라는 곳은 앞으로 여론조사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계속해서 이런 여론조사들을 다양하게 의뢰받아서 내놓는 한은 리얼미터가 이건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응답률 3.4%는 유의미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리얼미터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통상적으로 박종희 의원이 제기했던 플랜 A 컨설팅이라고 예. 하는 선거 기획사가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 선거 기획사 이 이른바 플랜 A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누구를 돕고 있느냐? 이를테면 김기현 의원을 돕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과관계가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선거 기획사가 자 인터넷 언론의 외형을 갖춘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한 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플랜 A 컨설팅과 미디어 트리뷴은 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인터넷 언론은 요즘에 설립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그럼 미디어 트리뷴이 나름대로 의뢰한 형식을 통해서 리얼미터에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선관위를 통해서 이른바 편향된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걸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아마 했을 텐데도 만약에 뭐 응답률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리얼미터가 그 당시에 조사했던 설문지 결과라든지 설문 내용 이런 편향성이 없는지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아마 그 여론조사를 어느 시점에 하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뭔가 김장년대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뭐랄까 관심이 집중됐을 때 김기현 의원을 좀 뭔가 이 치열업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타이밍은 고사하더라도 여론조사 문항 설계가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됐었는지에 대한 예. 리얼미터에 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봉기 교수 보시기에도 좀 냄새 납니까? 예, 저는 상당히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아. 리얼미터가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섣불리 이런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발표를 해서도 안 되는데 여론조사 진행하면서 조금 그 본인이 대표다 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방송에서 해가지고 박종희 전 의원한테도 공격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리얼미터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그 많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뭐 별명을 뭐 리얼 조작미터다. 뭐 사실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뭐 틀릴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홍준표 윤석열 그 경선 붙었을 때 잘못 발표를 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본인이 뭐 공중파에서 사과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이런 큰 회사가 이렇게 샘플이 503개인가 그래요. 503개. 아까 응답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안을 언론에다가 미리 발표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상당히 이건 뭐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 악취가 풍길 수도 있는 예. 그런 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동찬님 얼마 전 장제원이 응답률 5% 공표 금지 법안 만든다고 했는데 그랬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리얼미터처럼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여론조사 회사가 특정 후보를 위한 공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 조사가 어쨌든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조사일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1250 샘플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 503샘플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내용을 분석한 건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강경 지지층이 과포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제 이게 ARS 자동 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 저관여층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고관여층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중요한 건 추세지 수치가 아닌데 추세상 김기현 의원이 조금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에 그러면 틀리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역전했느냐
여기에는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저도 박정희 의원이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의 공신력이나 신뢰성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택수 대표가 잘못한 건 뭐냐면 중간에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하루치 여론조사를 봤더니 김기현 의원이 부상하고 있더라. 근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론조사 그렇죠. 업체 대표인데. 대표로서. 물론 본인은 알고 있더라도 방송에서 공표하면 여론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고 문제 제기를 받을 만하죠. 리얼미터가 얼리미터가 돼버렸네. 그렇죠. 그건 좀 잘못했습니다.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쪽에 이제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몰리는 분위기는 있나요? 이제 이번 주부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나경원 의원도 아마 그걸 좀 참고해서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본인의 정치적 생사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거에 일희일비하는 결정을 가지고서는 이 난관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뭐 아주 그걸 염두에 두지는 않을 아예 그냥 저 고려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겠지만 추세상 비슷하면 결선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선 가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배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경원 주저앉히기를 하는 거여서 용기를 내야 된다. 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예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웠는데 혹시 윤경호 의원 이번에 그 전에 그 논란이 됐던 이기주 기자가 탔나요? 다른 MBC 기자인지 출입 기자를 바꿨다는 것 같던데. 아 바꿨어요? 예. 아 그러면 그 이기주 기자가 안 타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 가운데 출입 기자 교체는 MBC가 받아들인 모양이죠? 아마 본인의 의사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기주 기자 본인이. 아 그러면 이기주 기자는 이제 청와대 출입해서 빠진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는데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미국 갔을 때 바이든 날리면 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외교부가 문화방송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한 건데 윤경호 의원 언론중재위원회가 좀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소송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외교부가 소송 당사자가 바로 됩니까? 그래서 대리 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이 지금 1월 16일이잖아요. 예. 이 소송을 제기한 게 한 달 전인 12월 19일이에요. 오, 그러니까 기자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예요. 그러네요. 이걸 외교부가 제기를 하고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보도 자료를 내놨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그보다도 한 달 전에 언론중재위에 외교부가 중재 조정 요청을 했더라고요. 현재 언론중재위 관련법상은 중재 신청이 들어오면 2주 이내에 1차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 달 이내에 조정 여부에 대해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줄 겁니다. 근데 MBC가 이걸 거절했어요. 예. 정정보도 요청을 당시에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외교부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정정보도 소송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걸 지금 한 달 동안 알리지 않다가 이제 사실은 알려진 거거든요. 왜 이번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아마 대통령의 이 UAE 순방 이 아마 와중에 알려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여기서 떳떳하게 왜 못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리 소송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왜 외교부가 나서서 했을까? 예. 이런 게 다 지금 얽혀서 뒷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군기 교수께서는 이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우리 시사일보에 합류하셔가지고 제가 예. 못 여쭤봤는데 예. 정군기 교수님 그때 어떻게 들었어요?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날리면으로 들었어요?
저는 뭐 날리맨이라고 들었던 그런 그 느낌 뭐 이 정도 뭐 확실히 뭐 모르겠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논란이 불거졌는데 저는 외교부가 충분히 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용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당시에 그 일정을 주관했던 외교부가 대신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왜 조정이 안 됐는지 이렇게 좀 아쉽고요. 뭐 이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결렬이 되는 예.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MBC 출신인데 MBC가 참 좋은 방송이었는데 너무 진영 논리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 보편성이라든가 뭐 그 불편부당성 이런 거를 상실을 하고 방송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새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 새 정부 관계자들이 MBC 죽이기에 또 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MBC는 죽을 수 없다 이런 그 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MBC 사장도 말이죠.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됐으면 본인이 판단을 하고 이제는 후임자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본인이 또 하겠다고 그래서 또 논란을 부추기고 또 뭐 거의 제3노조도 있고요. 또 제3노조의 목소리를 또 외부에서 반영하는 또 이런 반현 MBC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 언론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고 다시 이제 그 소송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박우석 의원 보시기에 일단 이제 소송을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원고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교부는 당시에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에 유리하게 분석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게 이제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소송에서 주장을 할 거고 또 MBC는 그에 대해서 이제 방어 논리를 세울 텐데 과연 저게 법정에서 깔끔하게 판가름이 날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저는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했냐, 뭐 대통령이 직접 했냐 이 쟁점을 떠나서 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은가요? 만약 저게 만에 하나 외교부 정부나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거 대통령은 딱 보고 예. 만약에 그 소송에서 바이든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려고 외교부가 그러니까요. 소송을 제기했지 나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 긁어부스럼인데 자신이 굳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 뭐 자신이 있는지는 몰라도 굳이 저거를 다시 저렇게 쟁점화 시켜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이 시켰을 수도 있죠. 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한번 지나간 대통령 허락 없이 예. 외교부가 할 수 없죠. 할 수 있겠나요? 네, 뭐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텐데 굳이 저걸 갖다가 저렇게 소송을 해서 불씨를 남겨놓는 게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는 게 저게 맞나 싶어요. 그게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 잘못 알려져서 내가 이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억울해서 이제 하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소송을 또 자기 이름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뭐 그렇게 또 뭐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윤 정부 용산에서 상당히 뭐 억울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면 문제 본질로 가야죠. 사태 발원지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잖아요. 본인이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뭐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아니다든지 스스로 밝히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길인데 본인 얘기는 안 해놓고 외교부를 대리 소송시켜서 외교부 또한 그러면 무슨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를 외교부는 이제 들리는 얘기로만 뭐 근거를 삼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이게 외교부를 통해서 소송을 건 이유 자체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마 어떤 상황이든 명분을 가져가려고 아마 걸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헌법 수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라고 그랬어요. 탑승 배제가. 그러면 최소한 그걸 걷어들이려면 이제 이번에 탑승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설명을 해야죠. 설명이 어떤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탄다든지. 근데 이게 은근슬쩍 물리는 방식으로 없던 일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지금 문제를 좀 잘못 풀고 있다. 오히려 반성은커녕 지금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그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미화하기가 통 큰 결단 통 큰. 이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걸 보면 가관이 아니죠. 아니 뭐 소송했으니까 확실히 뭐라고 했는지 좀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그게 규명이 돼요. 규명이 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거라고. 저도 소송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소송을 왜 해요? 아, 그렇게 명분. 그냥 끄는 겁니다. 질질 시간 명분 세워놓고. 아 참 알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헷갈렸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그러면 김은혜 당시에 수석이에요, 대변인이에요. 그때 수석이었나요? 수석이었습니다. 그건 저 야당 정치인들 향해서 한 말이다라고 해명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디 가버렸어. 그것도 그냥 뭐 그 뒤로는 그냥 삼켜버렸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이 XX들은 했고 그거는 대한민국 국회 정확히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 거다라고 당시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에 대한 해명은 없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뭔 도움이 된다고 바이든 날리면을 다시 끄집어냈을까? 정국기 교수 보시기에 이거 도움 돼요? 저 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새로운 정부인데 새로운 정부가 크게 망가지지 않고 잘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MBC 기자들을 탑승 태운 것도 저는 그 넓은 마음으로 잘 태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저는 이게 이제 두드러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또 왜 또 뭐 통 큰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에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용산이나 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나 통 크게 이런 거는 그냥 저 대범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범하게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예. 아니 말을 이렇게 했다고 다 이렇게 국민들이 들었는데 설사 바이든이 됐든 날리면이 됐든 또 일단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사람이 야당 의원을 향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 마당이니 내가 경험도 없고 또 가볍게 뭐 한 얘기고 주변 사람들 가벼워서 그냥 긴장 풀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전해질 줄 몰랐다. 이런 일로 논란이 됐다니 참 유감이다. 아 대통령이 그거 한마디 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날리면이 뭐 신라면이 나올 일이 없죠. 아니 하필 지금 UAE 방문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에 가잖아요. 대통령이 통상 해외 순방 가면 아 이번에 또 가서 뭐 말실수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한때 국민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외교부에서 소송 제기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예.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마치지요. 토모님 댓글이 민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드릴게요. 고우성님 아마 나경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출마하면 정치인 안 하면 생존인. 아 그렇군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